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훈육을 안 돼, 하지 마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아이들한테 말을 하면 애가 자존감이 좀 떨어질까 봐 걱정이라서 좀 두고 봐야 되나 하는 고민도 많이들 하시거든요.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집 안에서 훈육을 해야 바깥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 거죠?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안 돼 하는 부정적인 거 네. 외적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는 네. 사실은 다음 주 강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주. 너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닌 말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.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정말 중요한 노하우인데 예.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네. 거. 네.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다음 주. 훈육에는 우선순위가 있다. 이거를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거는 하면 안 돼. 한마디 하면 되는 거. 사실 일상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해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더 세게 해봐야 아이도 더 반발하기만 하고 하는 것 같다. 그럴 때는 지는 게 기술일 수 있다.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3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 우선순위에 따라 훈육을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핵심을 짚어가면서 훈육을 하실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. 무조건 봐야겠다. 다음 주도 보물지도. 훈육에서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훈육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부모의 심리, 아이의 특성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흔히 있는 경우는 훈육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에 아이도 별로 그 훈육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죠. 여기서 일관성이라는 거는 부모 한 사람 내에서도 일관되게 아이를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된 훈육을 하시는 거고 또 아버님, 어머님 두 분이서도 일관된 훈육을 하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일관된 훈육이라는 게 예를 들어 애가 똑같이 뭐 벽에 낙서를 했는데 어떤 날에는 괜찮아 했다가 어떤 날에는 엄청 뭐라 했다가 이러면 이제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말이죠. 그렇죠. 그거는 이제 부모의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그런 훈육은 효과가 좀 없죠. 아이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기만 하고 오히려 훈육을 잘 안 믿게 되는 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. 부모가 일관성이 있게 양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의견이 일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교육관이 좀 다를 수 있고. 교육관이 엄마 다르고. 아빠 간에 그렇죠. 네네. 그러면 어떻게 하죠? 가위바위보로 합니다. 이긴 사람 말을 따라줘요. 그렇게 규칙을 정하시는 것도 좋아요. 승복을 잘 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. 지고 막 벽 부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? 혹은 아니면 정선수 부부처럼 좀 주양육자한테 맞아. 조금 더 이제 말을 따라주는 네. 걸로 하는 게 옳지 않나?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저 양육 방식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은데 고집을 한다.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이거는 같이 상의해서 뭐 중간 정도로 하자 이럴 단계가 아니다. 저거는 뭐 예를 들면 학대나 방임이 될 수 있다. 뭐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빨리 전문가를 만나보셔서 누가 맞는지 좀 교통정리를 해주십시오. 이게 맞을 수도 있죠.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이것도 큰 문제 없고 이 방법도 큰 문제 없는데 그거 갖고 막 싸우고 계신 부모님들도 그렇죠. 계세요. 그럴 때는 좀 한 중간 정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가위바위보 게임의 하거나. 규칙을 정해서 하거나 이런 정도로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. 근데 그런 식으로도 좀 잘 안 풀린다. 그럴 땐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방법. 주 양육자에게 좀 우선권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. 맞아. 이거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양육자가 있고 뭐 저녁 때 들어서 잠깐 보는 양육자가 있는데 그 함께 보는 시간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들어와서 그거를 엎어버리면 참 이게 양육이 안 되죠. 그 잠깐 보는 시간을 그 연장선상에서 일관성 있게 좀 보조를 맞춰주시는 게 좋겠다. 근데 이게 보면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. 알아요. 일관되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게 순간적인 감정에 그렇죠. 어떨 때는 크게 화내고 어떨 때는 좀 덜 화내기도 하고
근데 이제 그 순간을 어떻게 좀 컨트롤을 해야 될까? 부모님들도 이게 되게 고민이실 것 같아요. 현실 육아에서는 내가 어떻게 좀 컨트롤을 하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? 네. 이런 부분. 한편으로는 그 고민을 네. 하시는 맥락이 아이와 애착이 굉장히 잘 맺어졌고 네. 아이도 나를 신뢰하고 그걸 바탕으로 훈육을 잘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뭐 컨디션이 안 좋은 날, 스트레스 받은 날 그런 게 좀 나갈 수 있죠. 그거는 전체 그 양육의 바다에서는 그냥 물 한두 방울일 수 있는 것이죠.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잘못했구나 크게 전전긍긍하고 이러실 필요는 사실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원리를 알고 계시면 그런 순간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엄마야. 이 정도 뭐 살다 보면 있을 수 있고 아이도 실제로 거기에 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데요. 만약에 애착 단계에서도 그게 잘 안 됐다. 아이가 엄마, 아빠 잘 신뢰를 안 한. 근데 그 와중에 또 그런 감정적인 게 자주 나온다. 거의 뭐 매일 나온다. 이러면은 그거는 조치가 필요하죠. 내가 뭔가 어떻게 보면 내가 상담을 받아봐야 될 수도 있고, 그럼 내가 일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고, 내가 너무 힘든 걸 좀 도와달라고 부모님한테 좀 와서 가서 좀 도와주세요. 혼자 안 되겠어요.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, 그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, 그래서 내가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그게 아이에게 갈 수 있도록 좀 환경을 조정하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.